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법조인이시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측의 대응을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중도층의 표심을 좀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를 거두는 자극제가 됐다고 좀 보십니까? 한마디로 보면 물론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번 볼 때마다 어제 목요일 날 그다음에 이틀 전에 화요일 날 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중간에 나갔죠. 네. 변호사들이 자기의 의뢰인하고 자기의 의뢰인의 일을 할 때 가장 난감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변호사 자체가 자기 의뢰인이 하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 말이나 행동이 그런 경우에 이게 법정에서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업 투자, 뭐 인수자문 이런 거 하니까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려면 내 고객의 말이 내가 납득이 가야 그걸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납득이 안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아서 가래를 피운 거다라고 변호인이 윤석열 그렇게 설명을 했죠. 네. 전형적인 법조인이 상황이 자기 클라이언트가 이상한 짓을 할 때 둘러대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도 이게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한 번 더 실제로 어제는 윤석열 측에서 사실은 읍소에서 원래 맞아요. 안 됐던 그 증인을 추가로 연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거죠. 국가 위상을 걱정하여 도망갔죠. 아니 어제 어처구니 없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던 장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계엄 전후로 세 차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나왔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 나도 내용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호기심 천국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주장이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이제 받침이 돼야 되는데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궁금하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본인의 말처럼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본인은 뭐 예산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예산 걱정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 경제수석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협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자고 해보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통과될 것 같아서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빨리 비상계엄으로 막지 않으면 이게 이제 특검이 통과돼서 이제 자리에서 하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분이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문자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서로 간에 교분이 있고 전화통화를 하고 만났던 어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곧바로 문자로 소통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일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는 AI급의 기억력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도 해줄 말이 있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변호를 이렇게 하면서 진술을 한 거는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정치에 아예 관심 없고 약간 보수 성향인 친구들도 차라리 처음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동정심이라도 생기지. 이거는 계속 헛발질로 인해서 중독층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했고 그거를 이행한 지금 지휘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에 따른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 다 내 책임입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통령의 태도라고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했잖아요. 나는 아무 책임 없고 쟤들이 뭘 잘못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김용현하고 여인영이 얘네들이 작전통이라 수사를 안 해면 잘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 체포하고 이런 거 정말 잘못된 일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잘못됐다고 말했어. 그 말은 나는 지시 안 했어. 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뭐냐면 김현태 특임당장
제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울고 짜고 하면서 뭐 김영현한테 속았네 어쨌네 해놓고 나중에는 또 말 바꿨잖아. 예. 아주 당당하게 그냥 레이저를 쏘면서 그냥 뭐 지시는 없었다 이래 말했는데 어쨌습니까? 뉴 그 텔레그램 뉴 그러니까 네. 텔레그램 방. 다 지시했더만 다 잡으러 갔더만. 그러니까 이거 형사처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이거 뉴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 바로 만나요? 근데 오늘 끌려간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 심지어 거기다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도 뭐 문을 잠그는 용도라는데 어제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시연하는 거 보니까 사람 손 잠그는 게 맞더만. 네. 케이블 타이보다 차라리 넥타이로 묶는 게 더 짱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뭘 풀을 수가 있어야지 뭐 문짝을 잠그든가 말든가 하지. 손을 끼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 호박이 되는 형태던데. 네, 이렇게 잡아당기면 묶이는 형태로 돼 있는데 문을 어떻게 문고리를 끼지? 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이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사실 그게 제일 저는 권력 사유화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여인영 방첩사 장관이 쭉 체포명단 불러줬잖아요. 15명.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통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통화를 다시 했다잖아요.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한동훈 추가요. 무슨 짜장면 배달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추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동훈이 국회 그 표결에 참여하고 이건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동훈 추가해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겠지. 그 여인이 혼자 자기가 판단했겠어? 그렇죠. 김영현이랑 당연히, 윤석열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시를 했겠지. 이게 권력 사유화의 증거지. 어떻게 여당 대표를 나한테 반대되는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야 바로 한 명 추가해서 체포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결국 직접 시원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조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실대로 한 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거기를 두고 윤석열 대리인단이 조지호 청장이 혈액암을 앓고 있는 걸 알면서 혹시 선망 증상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동료 법조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그 내용 보고. 제가 그거를 보질 못하고 청취했는데요. 네. 이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변호사하고 네. 조청장하고 그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선망 얘기를 아직 하기 전에 이게 질문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법조 네. 증인 신문이 있을 때는 그렇겠죠. 네. 써 있는 거를 읽는데 1번 그 질문을 딱 했더니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 질문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청장이 그 다음 질문에서 제가 뭐 선망 증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몇 시간 동안 맞아요. 오랫동안 예. 했지만 수시로 휴식 시간을 줬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질문을 오히려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는 첫 번째는 근데 이 변호인단이 지난번에 그 김계리 변호사가 네. 그 재판부에 항의성 어느 규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잖아요. 네. 의뢰인이 변호사를 사용할 때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저런 변호사를 그래도 아직은 탄핵이 되지 않은 대통령인데 저런 변호사를 옆에 두고 이 역사적인 액수에 따라서 좀 아니. 달라집니까? 변호사들의 이런 언변이. 네, 김현장 계셨잖아요. 네, 그런 건데. 네. 우리 민주당하고 조금 이제 민주당에서 희귀 자원이죠, 희귀 자원. 일단 우리 민주당에서 김현장에서 왔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좀 세련됐잖아. 아니 그런데 그 선망 증상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질병에서 초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땐 적어도 그거는 너무 최소한의 심한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존중이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지호 청장이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망 증상이 네. 환자들이 굉장히 위중할 때 그러니까, 헛것을 네. 보는 현상을 네. 선망 증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암에 걸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진술한 거를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거를 네 선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마 환자 보호자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거 들었으면은 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요. 홍장원 1차장도 자기네가 나중에 반박할 게 없으니까 그때 대통령의 입에서 그랬잖아요. 그때 술 먹은 게 분명하더만 내가 술 먹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술 먹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네.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그랬나 보지? 이런 식의 고찬 얘기들을 하고
그 환자한테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심한 거죠. 아니, 그 선망 증상이라는 게 병세가 중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버젓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투병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앞에 놓고 선망 증상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홍장원 차장 얘기했는데 홍장원 차장 얘기도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메모를 받아 적은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이런 거는 좀 확인 좀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대고등학교 나온 거를 맞아요, 하나 네. 잡아가지고 네. 친구 아니냐. 음.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참 그 재치 있게 반응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에 친구 없다. 길게 얘기해 그러니까, 친구도 네. 아니다. 뭐 현대고등학교 네. 나왔는데 뭐 기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국정원에 친구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좀 진지충에 빠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대통령의 변호인의 수준, 그다음에 그러한 그 비시민 그 대통령이 하는 어떤 아무 말 막 던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강성일 부장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국민이 봐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걸 떠나서 가장 뭐 슬픈 상황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네. 그 변호인단에서 현대고 나왔으니까 친구 아니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정말 꼬라지가. 아니 근데 수준이 한동훈 진짜 너무 대표가 심각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축출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이름으로 공식 입장처럼 나온 게 이게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처음이었던 네, 거 그렇죠. 같아요. 저도 네. 왜 다른 거는 이렇게 애둘러서 홍보하잖아요. 뭐 책을 낸다더라 그러면서 측근입을 통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반응하고. 원외 네.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뭐 우리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는 했지만 한동훈 입장이라고 가지고 나온 게 이 짤막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이게 네. 딴 거 왜 날 팔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이걸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윤석열 그 대통령과 이제 주고받은 이제 메시지 같은 것들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윤석열 그 피청구인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냐?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 김성환 평론가님 이렇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안전만 생각해 아니 달라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영장 안전만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첫 번째 이제 그 진짜요? 가로막히고 두 번째 가로막히고 이랬던 거 대박.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때 뭐 기관단총을 뭐 하니 어쩌니 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에 체포영장이 그 무산이 되거나 집행이 무산되고 난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국군 통수권자 아니면 나만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나만 나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그리고 처음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는 아는 거야. 그렇잖아.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 떳떳한 계엄이라 그러면 뭐하러 관저에 숨어가지고 달달달 거리고 있겠어요. 네. 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냐고. 그것도 관저에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공간촌에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어. 맞아 공관촌 네. 1차 공간촌에 관문이 아무도 네.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생각한 거야.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체포되거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때부터 경계했고 충실하게 이 충복이라고 하는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아니,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식의 태도를 여기서 취한 설명을 거지. 드리면 윤석열과 김성훈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네. 낱낱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한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 보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답을 하냐?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 이렇게 보내.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보내요. 네. 여기다 김성훈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아까 외교부 부대변인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아. 숭고한 임무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야 진짜 이게 왕조 시대지 이게 민주국가에서 이게 무슨 국가의 아니 위상입니까? 강성 변호관님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군 통수가 짐의 안전만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전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막 국내 주식은 다 폭락하고 막 해외에서 다 걱정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게 바로 왕조예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역성혁명이 뭐예요? 왕을 축출하면 그냥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한 명만 지키잖아. 백성은 다 죽어 자빠져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왕만 살아 있으면은 왕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런 사고 방식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보호하면 내가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붙잡아 끌어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2차 3차 계엄이라도 할 테니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귀하면 제가 볼 땐 100% 다시 2차 계엄하는 거예요. 그래, 저거. 오늘 바로 케이블 타이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체포영장 뭐 기각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1차 하려고 했을 때 이광우라는 또 이제 경호 본부장 있잖아요. 네. 이분이 또 어떤 행태를 보냈냐? 김성훈 차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도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미친 X들 오면 다 때려잡는다. 아니 이게 망난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체포영장 기각 운운합니까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수준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아 비아폰 가지고 검사 지금 이진동 차장이 대검 차장인가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비아폰을 막 나눠줬다는데 지들끼리 계속 통화하면서 뭔가 조율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의심하는 거고 비아폰 서버 뒤지면은 그 전화 통화한 내역들 다 나올까봐 지금 겁먹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영장을 3번씩이나 기각하는 거야? 한겨레도 보도했지만 윤석열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네. 그 혐의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기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체포영장은 검찰이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은 거야. 근데 체포하는 건 가능한데 구속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체포영장은 구속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네. 왜냐하면 조사 안 받고 도망가야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이런저런 이유 돼가면서 반려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조금 넓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윤석열하고 한 몸인 거예요. 검사 정권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나 지금 그 밑에 국무위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하는 행태들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지킬 거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래도 우린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잖아. 이거 가지고 이제 손 털래. 일단 털고 지금 보수한테 불리한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을래. 여기까지는 더 나가진 않을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내란 수사 가다가 지금 런짓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수사할 게 얼마나 많아 사실은. 맞아요. 샅샅이 수사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되는데 밝히면 밝힐수록 대선은 점점점 기울어진다는 걸 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하고 지금하고 국면이 다른 차이는 뭐냐면 지금 마지막 헌재 파면 결정 나오는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기간은 비슷한데 왜 여론이 이렇게 출렁거렸냐면은 박근혜 때 바로 특검이 가동되기 시작했거든. 계속 특검을 통해서 브리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은 반동이 어마어마하게 거세게 나오면서 윤석열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한때는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한 번씩 확 출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